네, 동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비교적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추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동찐남 전유현 교수의 3차 시 시작하겠습니다. 동찐남이 뭐냐고요? 예, 만찐남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동영상을 찍고 나온 남자. 네, 제가 처음부터 사실은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녹화하면서 여러분께 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좀 심도 있게 컨텐츠에 집중하시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굳이 촬영을 하지 않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혹자는 뭔가 외모에 결핍이 있나 아니면 어, 촬영하면서 하는 강의는 잘 못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좀 불식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무의식 잠재니즈 몇 가지 사례 좀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유모차에 있는 고객인 이 갓난아이의 입장에서는 과연 무엇이 불편할까요? 자, 여러분이 관찰을 한번 해본다면, 보통 관찰이라고 하면 직접 체험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 당사자 고객 입장에서 한번 체험을 해보면, 아니면 간접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과연 무엇이 불편할까? 우리 박찬희 씨, 무엇이 불편할까요? 여성 입장에서 우리 오인영 씨는 무엇이 불편할까요? 네, 아이의 시야에는 하루 종일 사람의 얼굴보다는 뭐가 들어옵니까? 사람들의 두 기둥, 다리만 보일 겁니다. 엄마 아빠의 모습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어떤 불편을 스토케라고 하는 유모차, 북유럽 주부들이 가장 애용하는 이 유모차 업체 스토케는 직접 체험을 했다고 하죠. 그죠? 직접 유모차에 한번 타서 성인 남성이 타서 다녀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체험과 관찰을 해본 결과 아이의 불편함을 간파한 결과 이런 제품들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강남에 있는 주부들이 가장 즐겨한다는 300만 원짜리 스토케 유모차입니다. 얼마 전에 고소영이라는 영화 배우도 이 스토케라는 어, 유모차를 사용했다고 하는 기사도 봤네요.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어느 병원 응급실에서도 역시 고객 입장에서 응급실에 온 고객을 직접 어떤 마케터가 체험을 한 겁니다. 체험을 하루 종일 이렇게 응급실에 보냈을 때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여러분도 상상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응급실 갔을 때 응급 환자 입장에서 이런 불편함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불편한 점에서 이제 구체적인 고객 경험 디자인을 한 거죠. 과연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환경을 개선했다. 이거 역시 이 세계적으로 이런 거를 잘하는 고객 불편을 관찰해서 고객의 경험을 개선하는 체험을 개선하는 이런 유명한 디자이너에서 아이디어는 이런 이제 서비스 개선을 이룩한 겁니다. 그죠?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전부 다 지금 어느 정도 불편이 해소된 거를 느끼실 수 있겠죠? 네,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보시면서 대충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까지 니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고객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고객은 구입 전에 어떤 상황에서 니즈가 불편과 결핍된 상태를 느끼게 될 때 이걸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뭔가를 개선해야겠다. 그러면 어떤 제품을 만들까? 그때 제품의 형상보다는 어떤 그 가치에 집중을 하는 거죠. 고객의 가치. 즉 가치라는 게 뭘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고객 가치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죠. 예, 우리가 마스크를 살 때는 그 헝겊 조가리 자체, 물질적인, 그 물리적인 것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가치 때문에 산다는 거죠. 그 헝겊이 주는, 마스크가 주는 솔루션 때문에. 고객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순이익, 마진, 이윤이라는 개념 있죠? 회계 개념 중에. 그 순이익은 어떻게 나옵니까?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총 벌어들인 매출액에서 빼기 코스트를 제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고객 관점입니다. 고객들도 물건을 살 때 나름 무의식 속에 이런 걸 따져보면서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제품을 통해서 자기가 총 얻어들이게 사용하면서 어, 획득하게 될 혜택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해 가면서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지불하는 게 또 얼마나 될까? 앞에 있는 혜택은 사실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한다는 거죠. 만약에 뒤에 있는 코스트를 생각하지 않으면 명품들은 아마 베네핏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들 구입하실 텐데 요새 명품들도 다 이렇게 가성비를 따집니다. 그죠? 어,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그 창업을 도와주는 컨설턴트들이 얘기하시는데요. 요새 음식점들에 오는 고객들도 음식을 먹고 나갈 때 계산을 하고 나갈 때 다 따져본다 마음속에. 아, 오늘 내가 이 가게 주인하고 상대해서 내가 이겼어. 내가 밸류가 좀 남아. 그 승부를 거는 식으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 쿠팡에 매월 2,900원을 내고 지금 회비를 내고 이렇게 배송을 무료로 받아보고 있는데 처음에 저도 가입하기 직전에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매번 주문할 때마다 배송비를 2,500원씩 지불한다. 저도 한 달에 한 10번 정도는 쿠팡을 통해서 배송을 이제 받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보다는 한 번에 매월 정액으로 2,900원인가요? 그걸 내고 이렇게 무료 배송을 하면 오히려 이게 코스트가 줄어들면서 나의 가치가 높아지겠구나 해서 제가 회원에 가입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왕이면 다른 데 옥션이나 다른 데 이용하는 것보다 이 쿠팡을 더 이용하게 될 거고 어차피 여기 무료니까. 다만 구입에 제한은 있겠죠. 뭐 10,000원 이하의 제품들은 사실은 이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대부분 한 9,000원, 10,000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 가능한 회원제 서비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객 가치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객 가치에는 베네핏 마이너스 코스트다. 순이익 개념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우선 혜택을 먼저 볼까요? 베네핏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예. 자, 커피를 갖고 한번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적 혜택은 뭘까? 자, 커피나 어떤 제품이 기본적으로 담고 있어야 될 어떤 그런 기능적인 혜택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그 제품이면 당연히 일반적인 다른 제품들도 갖춰줘야 될 기능이나 성질, 품질, 뭐 이런 기능적인 기본적인 혜택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커피 전문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갖춰줘야 될 거. 어느 점포를 가도 기본적으로 맛있어야 된다. 은은한 향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찾죠. 그죠? 가격도 좀 괜찮아야 되겠고. 그런 기능적 혜택을 이제 우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그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과정에 어떤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느껴야 됩니다. 감성, 이런 거죠. 스타벅스도 사실은 어떤 커피를 판매하기보다는 문화 공간을 판매한다 그러죠. 그 문화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느끼는 감성, 여러 가지 오감적인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판매하면서 다른 점포보다 돈을 더 비싸게 받는 브랜드 가치를 부여한 거죠. 그렇죠? 요새는 이렇게 같은 값이면 같은 맛인데도 이렇게 뭔가 러브 마크도 이렇게 새겨주고 이 잔 바깥에다 명품 명화를 이렇게 그려놓는 이런 걸 보면 요새 사람들은 옛날 사람과 달리 같은 커피 맛인데도 아마 이런 찻잔에 커피잔에 마시면 이런 모양을 보면서 마시면 더 맛이 있나 봅니다. 이런 걸 심리적인 혜택이라고 한다. 사회적 혜택은 뭘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얘기인데, 예. 주위에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주위에 자기의 개성을 표현하는, 좋게 표현하면, 좋게 말하면 개성을 표현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 주위에 자랑질 한다. SNS로 요새 많이 사진도 올리고, 나 이런 거 먹고 있어. 나 요새 이 제품으로 굉장히 행복해. 이런 걸 사진으로 많이 자랑하죠. 예.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SNS 인간의 본성을 건드린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자기가 주위의 사랑을 받고자, 존중을 받고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런 거를 어떤 특정 제품을 통해서 제품이 구현해 준다. 그러면 그거는 사회적 혜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넘어갔네요. 여러분이 맨하탄에 만약에 여행을 가신다. 그러면 일반 듣보잡의 커피를 마시기보다는 아마 스타벅스 커피잔을 갖고 거리를 활보하게 될 겁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죠? 예, 주변에 나 자신의 어떤 개성도 이렇게 표출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심리적 혜택도 있겠네요. 맨하탄에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돌아다닌다. 스스로도, 나는 왠지 나도 모르게 뉴요커가 된 느낌? 뭐 그런 심리적 혜택과 사회적 혜택을 갖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혜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우리 이수빈 씨? 예, 첫 번째 혜택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예, 간단하게 제가 소개했죠. 어떤 제품이건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속성, 기본적인 어떤 혜택들, 네, 그런 거를 이제 기능적 혜택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근데 마케팅에서는 기능적 혜택은 별로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주면 되는 속성이기 때문에 심리적 혜택과 사회적 혜택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야 됩니다. 자, 심리적 혜택을 주는 맥주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편의점에 가서 한번 찍어봤는데 이 세계 다양한 100여 종이 넘는 이 맥주 중에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서 맥주가 병이 좀 투명해서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뭐 그런 병이 좀 있을까요? 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 브랜드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맥주입니다. 요새 좀 얘기하기 좀 그러한 브랜드네요. 코로나 맥주. 그러나 미국에서는 제일 유명한 술입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입 맥주 코로나. 멕시코 산지인데요. 미국인들은 이 멕시코 산지의 코로나 맥주를 마시면서 멕시코 해변의 그 정취, 자기가 여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멕시코 해변의 그 정취를 느끼면서 감성을 느끼면서 그 여가를 하는 어떤 느낌으로 코로나 맥주를 구입한다고 해요. 그 술맛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감성을 구입한다. 그래서 인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멕시코 해변에 어떤 바닷물을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투명 유리병을 사용한 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페이지가 또 유감스럽게도 31페이지네요. 그죠? 우리 31자 보면 슈퍼 감염 확진자 이렇게 해서 좀 부정적인 숫자로 많이들 우리가 인식이 돼 있었는데 여기서도 31페이지에 해당되는 코로나 맥주였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이 브랜드 이미지 알게 모르게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까 심리적 혜택을 얘기했고 사회적 혜택을 얘기를 안 했네요. 사회적 베네핏이라는 건 어떤 제품을 통해서 나 자신을 주변에 나의 개성을 표출하거나 자랑질을 하는 뭐 그런 혜택을 이제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나 우리가 많이 타는 그 자동차들, 고급 자동차들 다 이런 사회적 베네핏이 반영되어 있는 제품들이죠. 그 제품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돈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개성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 표출하는 거죠. 지금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능적 편익, 마스크의 기본적인 어떤 차단 기능에 어필하는 그런 기능적 혜택만 갖고 있지만 이게 연말까지 이제 일반화된다면 마스크의 어떤 디자인, 로고, 패션을 입혀갖고 어떤 사회적 혜택을 노리는 그런 제품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 코스트에도 이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코스트. 고객들은 어떤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제품과 관련해서 사전에 정보를 탐색하는 구입 이전 과정, 그리고 구입하는 어떤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과정,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는 과정, 그리고 나중에 폐기하는 과정,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런 다양한 유무형의 코스트를 지불한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그냥 가격에 해당되는 금전적 코스트만 생각하지만 고객이
고객 관점에서 지불하는 코스트는 그 제품과 관련돼서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코스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고객들은 물건을 구입할 때 가격이 얼마지라고 따져보면서도 이런 그 이후의 단계에서의 코스트까지 다 나름 따져본다는 거죠. 요새 가성비 있는 고객들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케아 가구 광명점에 있는 이케아 가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케아 가구는 일반 국내 가구점과 달리 뭐가 좀 다르죠? 예, 고객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끼치는 어떤 서비스 업체라고 보기에는 힘든 그런 가구 판매 업체입니다. 그러나 이케아 가구 잘 나가는 이유는 뭔가 차별점이 있는 거겠죠. 우리나라에서 이케아 가구에 가서 가구를 이제 집에 갖고 올 때 배송도 우리가 고객이 직접 하고 집에 와서 조립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상 이 이케아 가구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는 한국에서는 이게 가구를 조립하는 전문 서비스 업체까지 생겨날 정도로 이렇게 고객들이 가구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시간적, 정신적, 육적 코스트를 줄여주는 활동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케아 가구가 잘 나가는 이유는 이런 코스트가 있지만 금전적 코스트가 싸다. 그리고 베네핏 자체가 또 이케아 가구를 집에 들여놓으면 왠지 북유럽의 어떤 그 심플한 디자인, 어떤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심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빼면 그래도 많이 남는 밸류가 있기 때문에 이케아 가구의 인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가가 지금 많이 폭락을 해서 이 와중에 젊은 분들이 주식을 또 많이 사시더라고요.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이 밸류 공식상에서 주식을 사서 얻는 어떤 금전적 이익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코스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식을 사면 일단 저도 해봤는데 밤에 가끔 또 깨면은 미국 시장을 또 기웃거리게 됩니다.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되나. 그 미국 새벽에 종치는 미국 그 주가의 흐름이 아침 한국 시장에 바로 연동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스트레스와 뭐 그런 것까지 전부 제하고 남은 이익이 있더라도 이 코스트를 더 제하고 나면 과연 건강적인 차원에서 그런 코스트까지 제한다면 그래도 남느냐 이런 걸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이 고객 가치 차원에서 말이죠. 여러분 유튜브 좀 사용하시나요? 예.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 회원입니다. 왜냐면 처음에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니까 콘텐츠가 바로 연결이 안 되고 최소한 5초 동안은 광고 건너뛰기라는 이걸 보고 할 수 없이 제가 클릭을 해서 이제 제가 원하는 콘텐츠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뭐 한두 시간씩 계속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시간적 코스트, 정신적 코스트, 이런 게 좀 많이 소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월 7천 얼마인가요? 회비를 정액제로 내고 저는 광고 없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코스트와 관계된 거죠. 금전적 코스트는 좀 높아질지언정 시간적, 정신적 코스트를 상당히 줄여준다. 그걸 서로 상계시키니까 그래도 밸류가 남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전 2008년 금융위기 때 현대자동차는 이 어슈런스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마케팅 성공 사례를 거두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금융위기 때 대량 해고가 막 예고되기도 하는 그 시점에서 현대차는 차를 팔 때 이런 프로그램을 제시했어요. 미국 직장인들한테 당신이 할부금을 갚다가 나중에 해고가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 할부금으로 당신은 차를 이용한 걸로 하고 그 차는 반환하면 된다 하는 거죠. 그죠? 크게 손해볼 것도 없고. 그래서 구입할 때 고민되던 어떤 그 시간적 정신적 코스트를 상당히 사전에 줄여주면서 구매로 유도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보통 베네핏에만 초점을 맞추시는데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이 고객 입장에서 느끼는 이런
비금전적인 코스트 이런 것도 줄여줌으로써 결국 밸류가 높아지는 그런 제품들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이 코스트를 줄여주는데 가장 세계적으로 혈안이 돼 있는 회사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가격도 굉장히 싸게 이렇게 제시를 하는 금전적 혜택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정신적, 육체적 또 무슨 혜택이 있죠? 무슨 코스트가 있죠? 네, 시간적 코스트를 줄여줄까? 이런 전문화된 부서원들이 있어서 계속 이런 서비스에 어떤 체감되는 코스트를 줄여주는데 굉장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식품 매장에서도 이제 앱을 틀어놓고 입장해서 자연스럽게 물건을 집어 갖고 나오는 바로 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계산하는 과정에 불편함도 없고, 그렇죠. 시간도 세이브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세이브가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코로나19 시대에는 이런 무인 점포 같은 것들이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되겠네요. 자, 이런 코스트 절감 사례도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떤 기술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고객이 느끼는, 매장에서 느끼는, 오프라인에서 느끼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코스트 절감 효과의 사례였습니다. 네, 오늘 본 강의 내용의 마지막 장표가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요. 자, 지금까지 고객 가치를 베네핏과 코스트로 구분해서 살펴봤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전에 배운 기업 입장에서의 그 포피, 핵심적인 마케팅 툴이라고 했죠? 그 툴들과 연관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최근에는 포시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고객들은 기업이 제시하는 각 P를 이렇게 해석해서 쓸 수가 있겠구나라고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고객 관점에서의 이 용어들을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고객들은 그 제품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고객 가치에 관심 있다는 거죠. 예, 주로 베네핏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고객 가치 입장에선. 그 기업 입장에서 주로 많이 관심 있는 프라이스는 어때요? 고객 관점에서는 코스트 중에 금전적 코스트에 관련이 있는 그렇게 매칭이 되는 내용이겠네요. 유통이 주는 본질적인 가치는 뭐냐? 이거는 편의성입니다. 편의성. 적재적소에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편의점이 있는 겁니다. 편의점은 24시간이라는 시간적인 편의성을 주고 공간적으로 지역 어느 곳에 편의점이 없는 그런 지역이 거의 없다시피 많이 깔려 있죠. 공간적 편의성을 주는 겁니다. 제품도 하루 일상생활에 쓰이는 한 3천여 가지 아이템을 다 갖춰져 있는 게 또 편의점. 편의점 영어로 하면 컨비니언스 스토어죠. CVS. 예, 바로 이 편의점이 유통의 핵심 가치다. 즉 고객 입장에서는 컨비니언스, 고객 가치적인 용어로 하면 시간적 코스트, 공간적 코스트, 지리적,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 코스트, 정신적 코스트 이런 거와 관련 있는 게 이제 비금전적 코스트니까 유통에도 또 고객 편의성으로 연결시켜 볼 수가 있네요. 자, 프로모션은 뭘까요? 고객들은 프로모션이 왜 필요할까? 그렇죠? 기업의 그 제품을 소개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 탐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어떤 제시할 의견이 있다면 커뮤니케이션은 이제는 쌍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 고객들은 용어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정보 탐색을 사전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다. 그 제품 구입할 때. 그러면 정신적, 시간적 코스트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시나요? 고강원 씨? 예. 지금 고객 가치와 기업 관점의 포피를 연결시켜 본 설명이었습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고 다음번에도 제가 다시 한번 또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이 강의가 끝나면 제가 준비한 또 비디오 시청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꼭 해보셔야 되는 내용.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포피와 포시의 비교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포시의 관점에서 기업들이 좀 어떤
전략적인 전환,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한다. 포피에 국한해서 각 피들을 기획하지 말고 고객 입장에서의 포시의 관점에서 각각의 포피를 기획하라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이 쉬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역시 동찐남에 제가 이 속에 들어가서 강의를 할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크게는 두 가지 개념을 배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객 니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송성애 씨, 예, 불편 또는 결핍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반대로 또 원치라는 개념도 우리가 비교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원치라는 건 이건 고객이 뭔가 구체화된 어떤 제품을 이제 필요로 하는데 뭐 이런 어떤 필요, 이건 뭔가 고객이 입에서 나오는 그런 구체화된 필요 사항들입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개념 중에서 어느 개념에 좀 더 집착을 해야 된다 그랬죠? 정말 이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다시 한번 박상우 씨. 예, 아이디어는 니즈가 더 중요합니까? 원치가 중요합니까? 네, 니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니즈에 집착하라고 했습니다. 원추로 고객이 이러이러한 거 좀 개선해 주세요. 이런 게 좀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고객 조사, 인터뷰, 리서치,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올 만큼 신제품은 다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획기적인 차별화된 제품은 바로 고객 마음속에 있는, 고객이 어떻게 보면 표현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이런 니즈에 우리가 집착을 해서 파악을 해내야 됩니다. 자, 니즈는 크게 어떤 갭을 느끼는 상태, 뭔가 이상적인 어떤 그 시점에 아주 이상적인 상태에 못 미치는 자기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어떤 현타를 느낄 때, 네, 그때 니즈가 나온다, 불편이 나온다. 그 표현 방식은 이렇게 AS 보통 actual state에 주안점을 둬서 지금 난 목말라, 배고파, 음? 뭐가 좀 안 돼 있어, 눕고 싶어, 눕고 싶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태 A actual state에 초점을 맞춘 이 표현 방식이 있고, 또 다른 한 축은 이 ideal state를 자기가 의식하고 있으면 이런 상태가 참 좋은데, 이런 상태에서 뭘 하고 싶은데 이런 상태 없을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표현되는 니즈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불편하죠, 이 수업이 사실. 친구들하고 교수님하고 직접 보면서 수업을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진짜 옛날 일상에서 수업을 받고 싶은데 하는 그런 아이디얼 스테이트 관점에서의 니즈 표현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페이지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니즈에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니즈가 있다. 그래서 표출 니즈는 이미 고객이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더 나가서 표현을 하는, 주변 사람이나 기업에게 표현하는 그런 성향의 불편, 그렇게 해서 나오는 불편을 충족시키는 제품들은 이미 다 시장에 나와 있다. 중요한 것은 잠재 니즈에 초점을 좀 맞춰서 앞으로 어떤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그걸 충족시켜주는 고객 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혜린 씨. 마지막에 피곤하죠? 예. 잠재 니즈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번에 해당되는 잠재 니즈 이름이 뭘까요? 네, 정답입니다. 정답이 맞는 건지 혹시 찔리는 건 아닌지 저도 궁금하네요. 혜린 씨. 예. 잠재니즈 1번은 의식된 잠재, 의식 잠재니즈인가요? 네. 밑에 2번은 무의식 잠재니즈.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고객 자신도 의식도 못한다. 자, 이런 거는 우리 차승우 씨,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하죠? 고객이 표현하지도 못하고 더불어 고객이 자신도 의식을 못해. 이게 불편인가를 몰라.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뭔가 파악을 해야 되면 어떻게 파악을 할까요? 네, 여기 나와 있죠. 표정이나 행동으로 본인도 모르게 나타나는 얼굴의 땀, 얼굴에 일그러진 어떤
표정들이 나올 거 아니야? 행위상에서 허리를 굽힌다든지, 그죠? 뭔가 한숨을 쉰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옆에서 어떻게 파악을 한다 그랬죠? 이런 잠재 니즈를 파악하는 방법. 우리가 비디오 동영상까지 봤죠? 예, 관찰입니다. 직접 고객 입장에서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체험을 하면서 고객 시야에 들어오는 어떤 불편거리들을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성공하는 그런 제품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개발하고 먹고 살아야 될 사업 아이템들이다. 이렇게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고객 가치. 오늘 배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바로 즉답이 될 것 같은데요. 고객 가치는 하나의 순이익 개념이다. 기업에서 말하는 회계 공식에서 순이익 개념이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고객들은 물건을 살 때 어떤 가치를 이제 제품별로 따질 때 특정 기업에 이 제품을 살 때 내가 총 얻게 되는 혜택이 무엇일까? 물론 이제 수치화될 수는 없지만 뭔가 코스트하고 견져본다는 거예요. 이 베네핏에는 세 가지 종류가 뭐가 있다 그랬죠? 우리 채령 씨, 김채령 씨. 베네핏에는 세 가지 종류가 무슨 베네핏, 무슨 베네핏, 무슨 베네핏.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기능적 혜택. 두 번째, 심리적 혜택. 자, 따라 읽어봅니다. 마지막, 무슨 혜택? 사회적 혜택.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자, 코스트에도 고객이 역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 구입과 폐기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고객들은 나름 지불해야 될 자기의 희생 대가를 고려하게 된다. 이 서로 견줘보게 된다는 거죠. 코스트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리 장유진 씨. 코스트에는 어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코스트는 뭡니까? 예, 금전적 코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트, 김민주 씨. 또 세 가지, 우리가 보통 신경 안 쓸 수 있는, 도외시할 수 있는 코스트 세 가지가 있죠. 비금전적 코스트로 정신적, 정신이 나오면 육체가 나오겠지. 육체적 코스트, 또 시간적 코스트. 이런 거를 줄여주는 게 바로 코스트의 전체적인 우리가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베네핏을 높이거나 코스트를 낮추거나 뭐 이렇게 하면 밸류는 높아지겠죠. 그런 제품들을 고객들은 견줘보면서 구입을 하는 가성비의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과제 하나를 제시합니다. 자, 이것은 에어비앤비의 사례인데 여러분이 에어비앤비를 대부분 아신다고 보지만 모르시는 분도 어쨌든 검색을 해서 에어비앤비를 잘 파악하시고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니즈는 무엇일까? 고객 관점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신 다음에 이러한 불편, 고객 니즈를 충족시켜준 해결 방안을 한번 나름 모색하시는 걸로 과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 장표에 그대로 여러분이 타자를 치시면, 요게 이제 템플릿입니다. 이 장표 파워포인트에다가 적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6시 여러분이 강의안을 확인하시는 하루 전날 수요일 날 6시까지 네이버 메일로, 학교 메일이 말고요. 저는 외부 교수라서 제가 쓰는 네이버 주소가 있습니다. 강의 그 기획안에 보면 네이버 메일로 전송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메일 제목은 오후, 그러니까 3시 반부터 듣는 분들은 오후반,
저녁에 듣는 반은 저녁반이라는 메일 제목에 맨 처음에 타이틀을 오후반 이름 3글자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일 내용에다가는 뭐 딴 얘기 적지 마시고 첨부 파일만 올려서 한 장짜리, 본 한 장짜리 첨부 파일만 올려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메일에 대한 답장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바로 이 내용이겠죠? 과제의 내용은 이 장표에 그대로 여러분이 입력하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해줘야 될 내용, 손님 입장에서의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손님 입장에서 니즈가 있겠죠. 맨 처음에 사이트에 접속해서 정보를 탐색하는 부분부터 이용하고 나가기까지, 최종 나가기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상에서 어떤 불편한 점, 이 두 가지를 각각 한 줄에 적으시고 각각에 대한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나름 두 줄에 각각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방을 빌려주는 집주인 입장에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주인 입장에서 니즈 역시 비슷한 두 가지 니즈와 각각의 해결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해서 제출하는 걸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분명 니즈는 어떤 제품이건 다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얼마나 심도 있게 니즈를 고객 입장에서 하는지 그 차이일 뿐 니즈는 반드시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나름 에어비앤비를 바라봤을 때 이 두 가지 입장에서의 니즈와 해결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재밌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의가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던가요? 제가 온라인 강의는 좀 낯선 편이라 궁금합니다. 많이 부족할 줄로 압니다. 예, 여러분 혹시 개선할 점, 부족한 점 있으시면 그런 질책사항들 언제든지 제 핸드폰 번호 문자로 남기시거나 질의응답 이클래스에 올려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래스에는 구독하기 버튼이 없어서 제가 구독하는 버튼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놀라신 분도 있겠네요. 예. 자, 노래 괜찮지 않습니까? 예, 저는 에이핑크보다 블랙핑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밤에 이 달달하게 느낌을 주는데 검은 핑크색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를 표해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본 방송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새벽이 아니고 낮에 녹음을 진행했는데 저희 가족들에게 침묵하기를 신신당부했고 저희 집 강아지 해피에게도 짖지 말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다행히 큰 불상사가 없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네요. 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말까지 다음 주까지 건강하고 해피하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